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태풍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 생방송으로 재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KBS는 KBS 지역 네트워크 등 자산을 총동원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제주에 가장 근접해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 섭지코지 해안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깨지는 백파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태풍은 제주 서쪽 해안을 지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금부터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변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세한 태풍 상황을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우선 태풍은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태풍 바비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쪽 200km 해상을 지나서 중심부는 이미 제주도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서해로 진입한 태풍 중에서 2000년 이후 가장 강합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태풍의 눈이 크고 또렷하게 보이시죠? 눈의 크기가 제주도보다도 크게 발달한 지금 세력이 강한 시점입니다. 먼저 현재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윗세오름에는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있고요. 현재 호남 도서 지역과 제주에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 구름이 지나는 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주도와 제주시 그리고 전남 쪽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태풍특보 내려진 지역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남단이죠.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지금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고 흐려진 상태인데요. 바다에 최고 10m의 파도가 예상됐는데 파도도 거세게 일며 하얀 거품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남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CCTV 화면이 다소 고르지 못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완도 화흥포항 모습입니다. 화면에 왼쪽에 빗방울이 막 보이고요. 비가 내리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에도 파도가 넘실거릴 만큼 거세게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보이는데 차량 침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같이 바람이 강할 때에는 주변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 13번 국도 완도 교차로 부근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화면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나무도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 때문에 낮인데도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서행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자리에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강한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어느 지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한 이동 경로 짚어주시죠. 네, 기상청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어제 예상 경로보다는 조금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300km를 훨씬 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입니다. 슈퍼컴으로 태풍의 이동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요. 제주를 지나 오늘 저녁엔 호남 지방 서해안상에 진입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흑산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후에도 서해상을 관통해서 수도권을 지나면서 북상해서요. 내일 이른 아침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갈 전망인데요. 서울에 가장 근접할 때는 내일 새벽 4시, 5시쯤입니다. 이때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에 거센 바닷바람이 수도권으로 바로 밀려들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 예상 풍속을 보면요. 제주 서해안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40에서 60m입니다. 시속으로는 200km 안팎에 이르겠는데요.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걷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동 그 밖의 서쪽 지방과 경남 지역에는 초속 35m 이상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강풍 반경이 300km를 훨씬 넘어서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다 영향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의 시설물 피해, 농촌에선 낙과 등에 철저히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보다는 세력이 약하지만 비도 많이 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 100에서 최대 300mm입니다. 이미 긴 장마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라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서쪽 지방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그 밖의 지방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전망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KBS는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앵커나 출연자 등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뉴스에서 명확한 발음과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야외에서 방송하는 기자도 다중이 집합하지 않는 곳에서 엄격하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태풍 바비는 제주 서쪽을 지나 호남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도 비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KBS 광주 보도국에서 자세한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의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전남 서해안으로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귀포 해상을 지나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전남 지역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보를 보면 태풍이 예상보다 조금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태풍이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국토 최서남단 신안군 가거도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시간이 갈수록 지금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 가거도의 비바람의 세기가 점점 더 거세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후 들어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던 때는 오후 1시 20분쯤 이미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3.4m를 기록했습니다. 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이 하늘 높이 올라갈 정도로 제법 강한 바람이고요. 또 주차된 화물차나 고정되어 있는 전봇대들도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도도 최고 12m 높이 정도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한 비바람에 시야가 흐려져서 희미하게만 보이실 텐데 가거도 등대와 뒤에 건설 중인 가거도 방파제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가거도 방파제 일부 완성된 부분의 경우 높이가 13.5m에 달합니다. 이 13.5m를 훌쩍 넘는 파도가 치면서 이곳 가거도 선착장 안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이 가거도가 있는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지난 2000년 흑산도에 있는 한전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이었던 이 태풍 프라피룬과 비슷한 세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거도에 있는 어선 37척이 육지와 목포항 등 안전지대로 피항을 했고요. 주민들 50여 명도 목포항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지붕이나 처마 등을 결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가 가거도 방파제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더라도 방파제를 넘는 엄청난 파도를 볼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기에도 무척 위태로워 보이는데 지난해 태풍에 무너진 방파제가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걱정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다 복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건설 중인 가거도 방파제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이미 3차례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태풍 닝닝으로 축대벽 50m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 무너진 옹벽조차 응급조치만 해뒀지 완전히 복구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다 완성되지도 못해서 일부 구간은 뻥 뚫려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가거도는 오늘 새벽부터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요.
태풍이 흑산도와 가장 근접하는 시간인 저녁 9시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가고도를 지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부터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가거도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전남 서남해안에 위치한 완도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지금 그곳은 비가 많이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1시간 정도 소강 상태 보였던 빗줄기는 다시 비가 내리면서 굵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람은 여전히 강한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안전을 위해서 차로 바람을 좀 막아놨는데 조금만 옆으로 가면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완도항은 섬과 산으로 둘러싸인 내항이라 어지간하면 물결도 잘 일지 않는 곳인데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와 남부 모든 바다와 광주와 전남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완도를 포함해 서남해안 섬 지역을 오가는 8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강풍이 10분간 초속 25m를 넘을 경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완도대교 등 해상 교량의 통행도 통제됩니다. 네, 완도 지역은 사실 늘 태풍을 만나면 어민들의 피해가 큰 지역이죠. 지금 어선이라든지 양식장 시설들은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어선들은 오늘 새벽까지 해서 모두 대피를 마쳤습니다. 큰 어선들은 일찌감치 어제 정박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요. 작은 어선들은 제 뒤로 어제까지만 해도 줄줄이 붙어 있었는데 바람에 파손될 것을 우려해 육지로 올리거나 앞바다에 정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양식장입니다. 이곳 완도는 전복 등 해상 양식의 핵심 지역인데요. 양식장 시설을 고정하는 덮개도 씌워 가능한 조치는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2012년 완도에서만 2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고 바람도 강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는 저녁 7시 완도에서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이후 저녁 8시에 흑산도와 목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 전후로 만조도 겹치는 만큼 해안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완도항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전남 서해상으로 근접해 오면서 전남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은 과수 농가가 많아서 바람이 강한 이번 태풍이 또 어떤 생채기를 남길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나주의 배과수원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나주 지역은 지금 배 재배 농가가 많아서 이번 태풍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이곳은 앞서 연결했던 국도 최서남단 가거도와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고 현재 북상하고 있는 태풍과는 한 25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1시간 전부터 빗줄기가 점차 붉어지면서 곳곳에 물 웅덩이가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태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뭇가지가 굉장히 지금 바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가지에 매달린 배도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위태로운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1,200헥타르에서 사과와 배 등 과수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농가들은 지난 봄에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제8호 태풍 바비가 초속 6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재해라고는 합니다만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시설들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전남 12개 시군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주와 전라남도가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돌입했습니다. 항공편도 통제됐는데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여수공항의 항공편도 오후부터 운항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섬진강댐 등 주요 댐 저수량도 저수율을 70%까지 사전 방류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리산과 무동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의 입산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 봉안면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렇게 신안 가거도 또 완도항 전남 내륙 지역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도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자, 먼저 KBS에 연결된 재난 CCTV를 통해서 주요 지역별로 상황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태풍이 근접하고 있는 지점부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홍도 앞바다 해상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도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순간순간 돌풍도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완도 보길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내리고 시야가 흐린 상황인데요. 이 해안가로 밀려드는 이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흐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양식장이 있는데요. 이 파도가 거세게 일면 크게 흔들리기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고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목포 평화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목포 도심이죠. 내항 쪽이라서 파도가 강하게 일고 있지는 않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나뭇가지가 바람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 천사대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이곳에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대교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CCTV로는 천사대교의 차량 운행이 없는데 앞으로 또 이곳을 운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태풍은 바람이 특히 강해서 걱정인데요. 강풍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주요 지점에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 가거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3.4m를 기록했습니다. 진도 서거차도도 초속 36m가 넘었고요. 광주 무등산도 순간 최대 풍속이 31.2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제주 해상을 지나 점차 북상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혜린 기자가 나가 있던 가거도의 경우에 김 기자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도 종종 보였었는데요. 이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풍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은 아무래도 이런 강풍과 함께 지금 많은 비도 걱정이긴 한데 지금 지역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현재 태풍이 제주 서귀포 서쪽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서남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강수량을 보시겠습니다. 여수 거문도의 경우에 56mm를 기록했고요. 강진군이 53.5mm, 영암 확산이 49.5mm, 그리고 장흥 관산이 48mm 등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최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황입니다. 태풍은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을 지나서 밤 9시쯤 목포 서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를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예상 시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측 자료인데요. 완도의 경우에는 오늘 저녁 7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하고 신안 흑산도와 목포가 8시, 광주는 밤 10시쯤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전남 지역은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아직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번 태풍을 맞고 있는데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걱정이 큽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전남 지역도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전남 지역에서만 168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고도 지반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남의 경우에는 2,360여 곳, 또 광주는 3곳인데요. 이곳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국민 재난안전 포털이나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 앱을 활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의보나 경보 발령 상황, 그리고 지역별 대피소 현황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면사무소를 통해서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이 제주 해상에서 전남 서해상을 향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밤 8시에서 9시를 전후해서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KBS 뉴스특보를 통해서 태풍의 진로와 위험 지역 상황, 그리고 대처 요령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이 가장 근접한 제주 서귀포시 법환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임연희 기자.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제주에서 태풍의 영향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서귀포시 법환포구에는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은 몸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지금 계속 밀려들고 있는데요.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방파제에서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중계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제주도 서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해 지나면서 제주로서는 고비인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290mm 넘는 비가 내렸고 대정에는 65, 고산에는 67mm 등 산지에 특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정도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네, 임 기자. 이번 태풍으로 강풍 피해 우려가 상당히 큰데 실제 피해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 넘는 강풍이 제주에는 불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 관측된 최대 풍속은 한라산 윗세오름의 경우 36m가 넘었고 제주공항도 초속 32m를 넘겼습니다. 강풍으로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회수동의 일부 가로수가 꺾이며 교통에 차질을 빚기도 했고요. 제주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숙박업소 간판과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음식점 간판이 떨어지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2시까지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모든 해상엔 최고 10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만조 시간대까지 겹치면서 월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에는 태풍특보로 오늘 항공편 운항이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KBS 뉴스 임연입니다. 오후 들어 태풍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 볼라벤 당시 5명이 숨질 정도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인데요. 전북 지역의 현재 태풍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KBS 전주 보도국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북권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 바비와 경로가 비슷했던 지난 2012년 볼라벤 당시에 5명이 숨질 정도로 전북 지역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전북 군산 비흥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보이는 것처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턴 굵은 빗줄기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태풍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를 한번 볼까요? 네, 항구 안쪽인 점을 감안해도 파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엔 태풍 경보가, 전북 남부 앞바다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어선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라북도에는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육상에도 남원과 고창, 순창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일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50m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도 오후 중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북 지역은 언제쯤을 태풍의 최대 고비로 봐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최대 고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쯤 전라북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모든 지역에서 강풍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안에는 초속 40에서 60m, 내륙에는 초속 3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전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도 쏟아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태풍이 북상할수록 지난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에 잠겼던 수해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주민들이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텐데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피해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렇게 벽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고 있고 이쪽 집은 집 마당 전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철거가 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바닥도 벽도 모두 덜 말랐습니다. 이렇게 복구가 덜 끝나다 보니까 임시 대피소에서 돌아온 일부 주민들이 마당 그리고 옥상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곳이어서 비 피해 걱정이 더하실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강풍 피해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비가 적게 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 전라북도는 이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내일 자정까지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재민들은 또 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섬진강 제방은 지난주 화요일 응급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무너진 100m가량 구간을 흙과 모래로 다시 채우고 제방 안쪽으로 큰 돌덩어리를 쌓았는데 익산국토관리청은 지금 한 복구 작업은 응급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항구적인 복구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섬진강 댐은 어제부터 초당 최대 3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 금지면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도 많이 오고 이번 태풍은 또 강풍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섬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의 강대식 이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들리십니까? 이장님 들리십니까?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원활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이 되는 대로 이장님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른 취재 기자를 한번 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대응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전라북도에 신고된 피해 상황 접수된 게 있나요? 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전북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군산과 부안 등의 여객선 4개 항로는 모두 통제됐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탐방로 130여 개 가운데 112곳의 입산을 금지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새만금 방조제 해안도로 모든 구간이 통제되며 하천 수위에 따라 전주 도심 등의 다리 아랫길과 산책로에 출입도 통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풍에 대비해 선박과 어망 등 수산시설과 항만시설, 건설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과 건물 밖 간판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특보에 지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안전 디딤돌 앱이나 국민 재난안전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보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대피소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면사무소 등을 통해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태풍 바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모두 11개의 태풍이 전북 지역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불어왔던 태풍 볼라벤의 경우 전북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 바비가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면서 강도는 더 세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인데요. 바비는 서해를 타고 북상하는 동안 지금의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또다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조금 전 전화 연결을 시도했던 전북 부안 위도의 강대식 이장 전화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장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후 들어 비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바람이 강합니까? 비하고 바람하고 동반해서 휘감기 합니다.
예. 이 바비 그 태풍 영향권이 들지 않나 그런 시감을 제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보내주신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태풍의 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도 좀 치고 있고요. 마을 그럼요. 주민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좀 어제부터 그 뉴스 기상 정보 듣고 어민들, 지역 주민들 마음대로 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섬 지역이니까 특성상 대부분 어업에 종사를 하실 텐데 예. 어선이나 어장 상황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전한 곳에 일부 피항하고 항구로 중심해서 5개로 지금 이동하고 안전한 곳에 결박하여 마음대로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서 부디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태풍의 위력이 워낙 크다 하니까요. 피해가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민 발생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는지요? 글쎄요, 지금 그 주민들께서나 선주분들이나 어민들, 지역 주민들 모든 분들이 지금 그 폭우로 인해서 다 끝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큰 그 태풍 바비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지금 안전하게 지금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장님을 중심으로 좀 똘똘 뭉치셔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피해가 없기를 간절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전북 부안 위도의 강대식 이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전북은 현재 이 순창과 남원 그리고 고창 등 이 남부 지역에 있는 3개 시군 그리고 남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이 자세한 현장 상황 전북 14개 시군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서해안 남부인 전북 부안군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전화 연결했던 그 지역이 예. 조금 벗어난 곳이긴 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곳 곰소항입니다. 아직 파고가 높다거나 강한 바람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낮게 좀 드리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구름이 다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어선 여러 척이 미리 피항해 있는데 바닷물이나 시설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꼼꼼히 정박돼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 내륙 지역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어서 정읍시 산내면의 한 하천입니다. 예. 이 CCTV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살짝 볼 수 있는데요.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순간 최대 풍속이 내장산을 기준으로 초당 6.2m 정도로 아직 사실 매우 강한 상태는 아닌데도요. 예. 꾸준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아서 하천 바닥이 일부 드러나 있는데요. 비가 오면 수위는 금방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대 다니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 CCTV 한번 또 살펴보죠. 네. 고창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 고창군 고수면의 고수천 CCTV입니다. 여긴 좀 더 나무가 많이 흔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예.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고창도 오늘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6m에 달했습니다. 또 이곳은 지난 집중호우 때 하천물이 매우 불어났던 곳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천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는 예. 아니지만 이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빗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야도 살짝 흐린 상태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늘이 어둡고 흐리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큰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일대 지나시는 분들, 주민분들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북 지역은 저녁부터 비바람이 차츰 강해질 전망입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이 태풍의 영향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서해안 지역 이 항로 여객선 지금 통제가 됐고요. 또 공원이나 탐방로 입산 금지에 다리 아래 차로나 산책로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재난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정보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총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점점 더 비바람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백상영 기자, 네, 그곳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충남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안반도는 서울 서남쪽에 있는데요. 이 태풍이 이 서해를 따라 북상할 때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길목인 셈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진 않았지만 바람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고 조금 전부터는 비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진항 앞바다 물결은 비교적 잠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과 서해 중부 먼바다, 앞바다 등에는 오후를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무 1단계에 들어간 충청남도는 오늘 밤 9시를 기해 3단계를 가동해 태풍 피해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서는 선박 5천여 척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만 노인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충청권은 언제쯤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까요? 네, 이 태풍 바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대략 한 새벽 2시쯤 충남 서천과 보령 지역은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 태풍은 서해안에서 50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충남 서부 지역에도 초속 3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 중부상에는 1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경남 지역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윤현석 기자. 자, 그곳은 지난 집중호우 때도 좀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리산은 조금 전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직 강한 편은 아닌데요.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남해와 하동, 사천과 통영, 고성과 경남 서부남해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의 태풍 최근접 예상 시간은 통영이 오늘 밤 9시, 진주 밤 10시, 창원 밤 11시입니다. 함양과 산청, 하동과 거창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와 통영, 거제와 사천, 고성과 진주, 창원과 김해에는 최대 150mm, 나머지 지역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마산과 통영, 거제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 2시 35분에서 45분 사이여서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 새벽이 걱정이네요. 경남에도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당 10에서 20m, 순간 최대 풍속 초당 3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다른 지역에도 최대 풍속 초당 16m의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남해 동부 먼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최대 초속 36m의 바람이 불고 또 선박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셔야 합니다. 경남은 지난 집중호우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고비인 만큼 기상정보와 태풍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중산리 탐방소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방송 도중에 음향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부산은 태풍의 길목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태풍 바비가 강한 바람을 몰고 오고 있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 용호부두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민규 기자, 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태풍 예비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제 뒤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의 물결 역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바람도 그다지 강하게 불고 있지 않고 비 역시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부산 지역에 내릴 비의 양을 20에서 최고 80mm로 다소 줄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7m로 이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건 오늘 밤 10시 이후로 부산 서쪽 약 390여 킬로미터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에선 현재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항공기 약 120편이 결항됐습니다. 선박 500여 척이 피항했던 부산항에선 태풍 예비특보 해제로 순차적으로 선박 입항이 재개됐습니다. 부산은 이번 태풍의 이동 반경에서는 좀 다소 떨어져 있지만 특히 이제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부산에는 해안가를 일대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강풍 피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부산 지역에 초속 10에서 14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초고층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며 훨씬 더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이 불 수 있는데요. 입간판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해안가 주변 상가도 바람에 날릴 만한 물건은 치워야 합니다. 빌딩풍이 휘몰아친 초고층 건물에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수십 미터 이상 날아간 적도 있어 강풍이 불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부두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점점 접근함에 따라 이곳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점퍼를 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기 위해 오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풍수의 위기경보 4개 단계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동 상황에 따라 오늘 중으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의 항공편 300여 편이 모두 결항됐고요. 70여 개 항로의 여객선 90여 척도 발이 묶였습니다. 또 국립공원도 21개 공원 600여 개 탐방로의 진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대청댐과 섬진강댐, 합천 주암댐을 비롯한 다목적댐 9곳은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수문을 열고 사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취약지와 배수시설 등을 점검할 것과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별로 마련된 코로나19 야외 선별 진료소도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현재 300여 곳 가운데 270여 곳은 결박 작업을 마쳤고 38곳은 아예 임시 철거를 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집중호우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바람이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날릴 수 있는 건 모두 단단하게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옥상이나 집 주위에 있는 빨래나 화분 등도 실내로 옮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높으니까 해안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강한 바람에 간판 등이 떨어지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나무나 전신주, 또 유리창 근처는 피하시고요. 안전한 건물 안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공사장 근처도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비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집안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산사태 위험 구역이나 상습 침수 구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 속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 태풍의 현장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김혜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혜주 기자.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청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에서 시청자 강영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오후 2시 15분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파도가 좀 높게 치고 있고 예. 지금 보이는 건물은 해녀분들의 탈의실입니다. 평소 만조대 해수면이 이 정도로 높지는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높은 파도가 해녀 탈의실이 있는 곳까지 들이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잠길 지경이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시 연동에서는 강풍의 중앙분리대가 꺾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시청자 강민재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강한 바람에 중앙분리대 밑둥이 꺾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풍에 차도 위쪽으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시청자 이명재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애월읍 하가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한 바람에 주택 2층 베란다 외부의 지붕이 아예 날아가 버렸고 유리창이 모두 파손된 모습입니다. 유리창 파편 일부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떨어져서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람을 타고 파편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 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시 한리붐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강한 돌풍에 그 건물 뒤편에 창고 형태로 있던 가건물이 쓰러진 모습입니다. 쓰러진 판넬이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는 더 강한 돌풍이 반복적으로 불고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 바깥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진도군에서 제보자 김광철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앞바다에서 촬영하신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파도가 이렇게 방파제를 넘어서 보시면은 도로에 세워진 이 차량까지 이렇게 덮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파도가 해안도로까지 밀려올 수 있으니까 그 해안도로를 통행하시는 운전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이 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제보를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듯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신 뒤 오른쪽 위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KBS 뉴스 특보에 수시로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 시간과 장소,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는 건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건 위험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제보 영상이 들어오면 또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태풍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우려되는지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정 기자. 자, 이 바비의 지금 진로를 토대로 볼 때 어떤 지역들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될까요? 네, 태풍 바비 제주도 서쪽 200km 부근 해상을 통과했습니다. 이미 중심부는 제주도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제주와 남해안 지역,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에서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제주도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 이곳 서해안 지역들에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에서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강풍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남 해안가도 점점 태풍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완도군 완도항 가봅니다. 화면 보시면 카메라 렌즈에도 이렇게 빗방울이 튀었고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멀리 보이는 바닷물도 점점 거세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목포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남 목포시 북항 모습인데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에 조금씩 카메라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강풍이 불 때는 여기 보이는 이런 고가도로를 지날 때 특히 차량 운행 속도 줄여서 서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태풍 특히 이제 강풍의 위력이 상당한데요. 구체적인 위험 지역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가장 태풍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제주 지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태풍과 인접한 서쪽, 애월읍 지역에 농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특히 우려됩니다. 태풍 때마다 피해를 입는 이런 유리 온실들 보시면요. 아마 걱정이 크실 텐데 태풍이 가까이 접근한 상황이니 지금은 온실 피해 대비보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애월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약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제주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도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여수 그리고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해상 크레인이 장착된 부선 37척이 잠시 피항 중입니다. 강풍에 전도될까 우려되어서인데요. 해안가에서는 일반 어선 그리고 시설물도 대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남 내륙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농가 피해가 항상 반복되죠. 태풍 반경이 300km가 넘으니까 내륙이라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남 나주 지역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멜론 등 과일과 채소가 지금 출하를 앞둔 시기인데요. 피해 없도록 비닐이 찢어진 곳 미리미리 보수하시고 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구와 창문도 잘 닫으셔야 합니다. 네, 이 바람도 강하지만 많은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우려 지역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전라도 지역의 많은 곳은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벌써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장맛비에 입은 수해 피해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들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6개 마을이 침수되고 이재민 300명이 발생했던 전북 남원 금지면 일대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섬진강 수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강 수위가 상승하는지 계속 살피셔야 합니다. 또 도심지에서도 안전 유의해야 할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로 가보면요. 광주 동구에 있는 한 병원 뒤편에 있는 인공 비탈면이 붕괴 위험이 큽니다. 안반이 약해서 전에도 여기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호우시에는 이런 붕괴 우려 지역 근처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광주 남구로 가봅니다. 광주 남구 진월동에는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옹벽 곳곳에 금이 가서 호우시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예보돼 있죠. 이 풍속에 따른 강풍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를 이기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잠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온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볼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재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번 태풍의 규모, 피해 굉장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아마 태풍의 규모는 아까 많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매우 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중심 기압은 945 헥토파스칼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 규모의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저희하고 유사한 경로로 오는 태풍이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왔던 태풍 링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왔던 태풍하고 지금 그 볼라벤하고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볼라벤은 그 당시에 960 헥토파스칼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15시간 정도를 경유해서 갔는데요. 그 당시에 피해액이 6천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링링의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저희들이 그 중심 기압이 낮았습니다. 955 헥토파스칼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를 12시간에 걸쳐서 빨리 지나갔죠. 그 당시에 피해액은 한 33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볼라벤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볼라벤보다 그러니까 링링보다는 볼라벤이 조금 더 위험했었고요. 그다음 볼라벤보다는 지금 바비가 좀 더 위험하다. 그다음 또 위험한 원인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볼라벤 때는 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 해안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27도였거든요. 링링 때는 그거보다 낮은 26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9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에너지를 더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의 태풍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주변이 한반도 주변의 이 해양 상황도 그렇게 우리에겐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해외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런 태풍 경로라든가 이것도 예상을 같이 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우리 기상청의 자료를 가장 신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기상청, 그다음에 미국의 태풍센터, 그리고 중국 기상청 자료를 많이 참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한국, 미국의 태풍 경로 예측이 거의 유사한 경로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기상청만 조금 더 이제 중국 쪽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앱을 통해서 뭐 윈디라든가 이런 경우도 거의 저희 예측 경로하고 유사하지만 조금 서쪽으로 기우는 치우치는 그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상청에서 예보한 자료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유럽 북상 과거 태풍을 보면요, 이 강풍이 남서 해안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뭔지 그렇다면 이번 태풍으로 가장 이 우려스러운 지역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태풍들은 괌이라든가 그 필리핀 이제 그 해역 쪽에서 발달하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이제 대만 해역에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편서풍대에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태풍들이 호남이라든가 남해안에서 먼저 그 태풍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바람과 관련된 연구를 시뮬레이션을 계속해 보면 대부분 역대 우리가 1위에서 6위까지의 대부분 지역이 제주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흑산도, 가거도, 그다음에 광주가 한 번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면 위험한 지역은 태안반도라든가 군산, 그리고 인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역적인 효과에서 태풍이 오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남해안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제주들은 항상 태풍이 오면서 그 가지고 온 에너지를 가장 먼저 솟아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풍이 집중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태풍은 뭐 이름 그대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강한 바람인데 여기 동반해서도 이제 많은 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한다면 좀 어디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번 태풍은 많은 분들이 바람의 태풍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호우는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가장 큰 비가 왔는데요. 그 어디서 많이 왔냐면 강릉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태풍이 에너지를 다 솟아나는 마지막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에서 온 습한 기후단과 만나면서 대관령이 막힌 효과 때문에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하루에 870mm라는 비가 왔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이번 태풍도 큰 비 예를 들어서 한 300mm 이상의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지역적인 효과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우려스러운 지역은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산악 지역이 좀 더 우려스러운 지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형적인 특징을 잘 살펴야 하고 특히 이제 산악 지역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목포나 해안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새벽 쪽에서 저희 수도권 쪽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지금 그래도 바깥에 볼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빨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날아올지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깥의 시야가 확보되는 시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시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해일입니다. 예전에도 이 피해가 좀 있었고요. 이 만조 시간대와 태풍에 근접한 시기가 겹칠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전라남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오늘 18시 정도 되는데요. 만조 시간이 한 18시에서 20시 정도 태풍이 지나가고요. 비슷하네요. 20시가 만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두 시간 간격으로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쪽의 그 저지대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일이 어떻게 오냐면 저기압이다 보니까 바다 수면이 일반적으로 한 5, 60cm 올라온 상황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많게는 3m, 5m 이상의 태풍 해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는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목포 같은 이제 항구 도시들은 저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 장마 때 피해를 또 많이 본 곳이 섬진강 유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곧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용담댐 유역의 재발 상황, 피해가 우려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현재 아마 기상청에서는 최대 300mm라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00에서 200mm 정도를 예상하지만 국지적으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용담댐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그 장마 때는 저수율이 한 90%까지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 수해를 겪으면서 지금 용담댐 저수율을 65%까지 내려놨고요. 그리고 섬진강댐도 수해 지난번 장마 때는 85%까지 찼던 저수율을 지금 한 65%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천에서의 저희들이 수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수해가 낮던 지역이기 때문에 취약해진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수위가 낮아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장마 때 특히 이 산사태 피해가 정말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미 뭐 집안이 완전히 굳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의 포화도가 높아져서 강한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장마 때는 포화도가 거의 100%까지 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포화도가 한 20%에서 30% 낮아졌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스펀지로 된 행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요. 포화도가 100% 찼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조금 지나면 그래도 물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산이 아직까지도 위험한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대로 한 시간당 5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2-3시간이 오면 산사태가 충분히 날 수 있고 지금 전라남도의 경우도 한 2,500여 곳에 산사태 취약 위험 지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가급적 대피소에 머무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주목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에 지금 근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게 될지 또 우리가 뭐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어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요. 태풍의 진입 시간이 예를 들어서 09시라든가 10시, 8시에 수도권으로 가장 근접하게 되면 출퇴근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기상청의 예보대로라고 하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시라든가 6시부터 출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태풍의 중심이 서울의 수도권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바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 강풍을 얘기할 때 초속 30m, 40m를 얘기하지만 15m/s만 하더라도 간판이 날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일은 가급적 2-3시간 정도 출근 시간을 연기하는 것도 네. 특히 위험 지역에서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는 특히 수도권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간 최대 풍속이 50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경우 시설물이 날아가고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이 가정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앞유리는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 깨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을 덮친 강풍에 공사 중인 초고층 건물에서 유리창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당시 바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8m로 깨진 유리창 파편은 100m가 훨씬 넘는 거리에 인근 주차장과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호 태풍 바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이보다 훨씬 강합니다. 제주와 서해에선 초속 40에서 60m,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초속 3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날아간 파편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창틀을 고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집에서는 그 창틀 사이에 신문을 꼽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강풍이 올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낡은 아파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날아갈 수 있고 난간대처럼 녹슨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간대가 오래돼가지고 좀 지지대가 약해졌을 거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콘크리트에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제 경화가 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약간만 충격을 줘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베란다 등 집안 주변에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놓는 게 가장 손쉬우면서도 중요한 사고 예방법입니다. 또한 건물의 출입문을 모두 닫고 가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도 강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 기상청을 연결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진규 위원님, 태풍의 현재 상황이 가장 궁금합니다. 태풍 현재 어디까지 지금 북상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임시적으로 분석을 한 태풍의 중심 위치를 레이더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더상에서 나타나는 태풍의 눈은 현재 이 지역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 임시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진도로부터 약 180m 정도가량 떨어진 이 서남서쪽 지역 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17시 기준으로 이 태풍 정보가 다시 나올 텐데요. 그때 자세한 위치는 조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현재 이 태풍이 지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가우도 지역에 약 2시간 전에 이 최대 순간 풍속이 43.4m가 찍히게 되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 시기에 이 관측 장비가 파손이 되면서 더 이상의 강한 바람을 관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바다에 관측되고 있는 이 가거도 이 부위 장비를 가지고 이 강한 바람이 얼마나 더 세졌는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14시에서 15시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최대 파고가 약 13.1m까지 더 거세지면서 바람은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현재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지역까지는 이 순간 최대 순간 풍속이 약 40에서 60m까지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러한 태풍 주변에 발달하고 있는 구름의 분석을 조금 더 해보게 되면
실제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하 70도에서 영하 80도의 굉장히 두터운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태풍 주변에 발달한 조직적인 구름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직까지 태풍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상하층 구조가 아직까지 탄탄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전남 먼 해상 쪽을 경유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전히 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멀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 태풍의 예상 진로에 좀 변화가 있으니까 어떤가요? 뭐 북상 속도도 좀 빨라진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현재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중심 구역을 이 레이더와 위성 영상을 토대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2시간가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풍은 여전히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예상된 속도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현재 레이더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심 구역과 실제 예보가 나간 파란색 선을 비교 중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이 예보가 나간 파란색 선과 지금 현재 레이더 중심을 위치를 이동해 나가면서 분석하고 있는 태풍의 중심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이 16시에 발표된 태풍 정보를 토대로 아직까지의 경로는 그 속도와 경로가 일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상 경로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진로대로라면 앞으로 비바람의 예측을 좀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우리 지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크게 강한 바람과 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40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내일 낮까지도 계속해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제주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서쪽 연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30에서 40m의 가량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다소 매우 강한 바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이 오전까지 또는 이 경우에 따라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도 이 강한 바람에 의한 시설물 피해 각별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게 되면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이 전라도의 남쪽 해안과 이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 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0명이 늘어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수가 늘고 있다며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이틀간 2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이 307명, 해외 유입이 13명입니다. 사망자도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12명, 치명률은 1.71%가 됐습니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포함해 서울 112명, 경기 98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이 237명을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80명에 이릅니다. 강원 18명을 비롯해 전남 13명, 충남 12명, 광주와 대전, 전북 각각 7명 등 세종과 충북,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1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933명이 됐고 186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모두 2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9명에 달했습니다.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와 경남 김해시 단체 여행 관련, 부산 진구 목욕탕 관련 등 적어도 전국 6개 집단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에어컨 가동 중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실내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수도권 병상도 추가 확보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수도권 소재 상급 종합병원을 통해 이달 말까지 36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40개 병상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내 전담병원 재지정과 병원 내 병상 확충 등을 통해 모두 781개의 병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역시 다음 주 중반까지 모두 15개, 4천여 명까지 입수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방역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정보지를 통해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것이란 내용이 돌고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1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미용실과 아파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 112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관련 2명을 제외하고 110명이 국내 지역 발생 사례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10명이 추가 확진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4명 더 늘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미용실에서 지난 22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직원과 가족 등이 감염돼 지금까지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23일 이후 지금까지 주민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동에 사는 21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1명이 오늘 확진돼 본관 3층이 폐쇄되고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70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무한그룹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업체가 방문자 명단 제공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며 방문 판매 미신고 및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집회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추가 확산 시엔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40명은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는 5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전 숨진 80대가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서울 지역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환자를 함께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한 곳이 개소해 206개 병상이 추가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서귀포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현재 남해와 서해상 그리고 전남과 전북 남부 그리고 경남 지역에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밤 사이에는 이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올라오겠고 내일 새벽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특보는 좀 더 확대되겠고요. 앞으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겠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와 가장 근접한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초속 40에서 60m, 이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산과 제주도, 호남과 경남, 그리고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에서 80mm,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30mm가량의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비는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8호 태풍 바비는 현재 제주 서쪽 해안을 지나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 섭지코지 해안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강한 비바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깨지는 백파의 모습도 멀리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카메라가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태풍 바비인데요. 이번 태풍은 지금부터 오늘 밤 사이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변을 철저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을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예진 기자. 자, 먼저 이 태풍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태풍 바비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쪽 200km 해상을 지났고요. 태풍의 중심부는 제주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서해로 진입한 태풍 중에서 2000년 이후 가장 강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태풍의 눈이 크고 또렷하게 보이시죠? 눈의 크기가 제주도보다도 크게 발달한 강한 시점입니다. 먼저 현재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있는 곳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호남 도서 지역과 제주도에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전남 신안이 35m로 집계가 됐고요. 광주 동구가 27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색 구름이 지나는 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와 전남, 진도 그리고 경남 진주 등의 남부 해안 지역 곳곳에 20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특보가 내려진 지역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주시 거문도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전신주에 고정된 전깃줄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전깃줄 밑에 보이는 도로 안내 표지판도 펄럭이면서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닷가와 건물 사이에 공사를 위해 철골로 짠 구조물을 설치해둔 게 보이는데요. 태풍에 미리 대비해서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게 끈으로 단단히 고정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면이 조금씩 끊기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대 10m의 파도가 예상된 만큼 지금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것이 보입니다. 화면 아래쪽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인데요. 동상도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파도가 이곳까지 넘치고 있어서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 남해고속도로 영암휴게소 인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있어서 화면이 뿌옇게 보이고 있고요. 카메라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나무가 지금 바람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도 계속 내리고 있어서 화면에도 비가 보이는데요. 이 지역 지날 때는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비바람이 어느 정도 몰아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기상청의 최신 예보가 나왔는데요. 서해안의 섬은 어제 예보 그대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최대 60m입니다. 다만 제주, 서해안 등은 초속 30에서 40m로 어제 예보보다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앞으로 걷기가 불가능하고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과 경남 지역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강풍 반경이 300km를 훨씬 넘어서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의 시설물 피해 그리고 농촌에선 낙과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도 새로운 전망이 나왔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만 최대 250mm 이상입니다. 이미 긴 장마로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남과 일부 내륙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엔 최대 20에서 80mm의 비가 전망이 됐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어느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한 예상 경로 전해주시죠.
네, 기상청의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예상 경로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300km 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입니다. 슈퍼컴으로 태풍의 이동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요. 제주를 지나서 오늘 저녁엔 호남 서해안상에 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흑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고요. 이후에도 서해상을 관통하면서 수도권을 지나면서 내일 이른 아침 북한 황해도 부근을 지나갈 전망인데요. 서울에 가장 접근하는 때는 내일 새벽에서 4시에서 5시쯤입니다. 이때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의 거센 바닷바람이 수도권으로 바로 밀려들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는 제주 서쪽을 지나 호남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비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KBS 광주 보도국에서 자세한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전남 서해안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전남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군 가거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가거도 비도 비지만 우선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고요. 또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의 강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거도는 오후 한때 이미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3.4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풍이 계속되면서 피해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거 1리 마을에서 4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 바람이 거세서 즉시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전이 되면서 기상 관측기 역시 피해를 입어 멈췄습니다. 또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파도도 최고 12m가 넘는 높이로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거도가 있는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 흑산도에 있는 한전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이었던 태풍 프라피론과 비슷한 세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거도에 있는 어선 37척이 육지와 목포항 등 안전지대로 피항을 했고요. 주민 50여 명도 목포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시설물을 끈으로 단단히 결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단단히 한 상황입니다. 네, 가거도에 건설 중이던 방파제가 지난 태풍 때문에 일부 무너졌는데 올해도 강한 태풍이 와서 걱정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크죠? 네, 지난해 무너진 옹벽 일부가 아직 복구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거도에 건설 중인 방파제는 지난 2010년부터 이 3차례 태풍 때문에 잇따라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옹벽 50m가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응급조치만 해둔 상황이지 복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다 완공되지도 못해서 일부 구간은 뻥 뚫려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가거도는 오늘 새벽부터 일찍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이 이곳 가거도와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후 6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6시까지 그 이후까지도 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도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도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여전히 강합니다. 저희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차로 바람벽을 만들어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는 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완도항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웬만해서는 물결도 잘 일지 않는 곳인데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항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와 남부 모든 바다와 광주 전남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완도를 포함해 서남해안 섬 지역을 오가는 8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강풍이 10분간 초속 25m를 넘을 경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완도대교 등 해상교량의 통행도 통제됩니다.
네, 태풍이 서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 해서 어선 대피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큰 선박의 경우 어제부터 정박을 해서 항구에 단단히 고정을 했고요. 제 뒤로 보시면 바다에 떠 있는 어선들이 보이는데 이 어선들은 작은 소형 어선들로 서로 부딪혀서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에 정박하는 형식으로 떠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장입니다. 이곳 완도는 전북 등 해상 양식의 핵심 지역인데요. 양식장 시설을 고정하고 덮개도 씌워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2012년 완도에서만 2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고 바람도 강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잠시 뒤인 오늘 저녁 7시 완도에 가장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완도 서쪽 해상 20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후 저녁 8시에 흑산도와 목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 전후로 바닷물의 수위도 가장 높아지는 만큼 해안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완도항에서 KBS 뉴스 박성입니다. 전남 내륙 지역의 바람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나주 배과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나주 지역은 배 재배 농가가 많아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조금 오늘 오후 들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가 지금 제주도를 지나서 전남 서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한 한 과수 농가입니다. 태풍과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지만 지금 마치 하늘에서 누가 물을 뿌리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좀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지에 매달린 배도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그 위태로운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1,200헥타르에서 사과와 배 등 과수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들은 지난 봄에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제8호 태풍 바비가 초속 60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들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태풍주의보를 전남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해서 발령했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에 따라서 현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서 재난 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공항에 있는 항공편들도 통제됐는데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여수공항의 항공편도 오후부터 운항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또 섬진강 등 주요 댐 저수량도 저수율 70%까지 사전 방류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리산과 무등산, 또 월출산 등 국립공원의 입산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곳 나주는 태풍이 오늘 밤 9시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광주는 밤 10시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봉안면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앞서 신안 가거도와 완도항, 나주의 상황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도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먼저 KBS에 연결된 재난 CCTV 보면서 주요 지역의 상황 알아볼까요? 네, 먼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든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근접한 신안군 홍도 해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가운데서 이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멀리 보시면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방파제를 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도 비바람이 더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태풍이 좀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도, 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비도 내리고 있고요. 흐려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가 오전보다 조금 더 거세진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안 송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신안 흑산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오가는 곳인데요. 어제부터 운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파도가 오전보다 강하게 일렁이는 모습이고요. 카메라도 확실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강진 마량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선들이 피항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항이라서 파도가 거세지는 않지만 어선에 걸린 깃발을 좀 보시면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도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바람이 특히 강하다고 하는데 주요 지역의 강풍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자 주요 지점에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근접한 신안 가거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바람이 가장 강했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3.4m였습니다. 앞서 김혜린 기자가 나가 있던 곳이기도 한데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었죠.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설명도 있었습니다. 진도도 강풍 반경에 들어있는데요. 진도 서거차도가 초속 36m가 넘습니다. 태풍이 제주 해상을 지나 점차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4m를 넘어가면 커다란 돌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강풍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시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강수량도 적지 않을 텐데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전남 서남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곳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강수량을 보시겠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여수 거문도의 강수량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강진군이 4시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 70.5mm를 기록했습니다. 영암 학산이 68.5, 여수 거문도가 66mm 등입니다. 특히 진도와 완도, 해남 등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한 상황이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예상 시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의 경우에 오늘 저녁 7시고요. 신안 흑산도가 8시, 목포는 9시, 광주는 밤 10시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태풍 진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기상정보 계속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곳이 지난 장마로 아직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들인데요. 네.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 더 걱정이 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전남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전남에서만 168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 또 많은 비가 예보돼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 앱을 활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의보나 경보 발령 상황 그리고 대피소 현황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태풍 바비가 2-3시간 안에 전남 서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 진입하면 이동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점차 태풍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KBS 뉴스특보 통해서 태풍의 진로와 위험 지역 상황, 대처 요령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 들어 태풍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난 2012년 볼라벤 당시 큰 피해를 받기 때문인데요. 전북 지역의 현재 태풍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KBS 전주 보도국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지역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2년 볼라벤 당시 5명이 숨질 정도로 전북 지역은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바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자, 군산 비흥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서윤덕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조금씩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전북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이곳 비흥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육상에도 남원과 고창, 순창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세지고 빗줄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에도 저녁 중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북 지역은 언제쯤을 태풍의 최대 고비로 봐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최대 고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쯤 전라북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모든 지역에서 강풍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안에는 초속 30에서 40m, 내륙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전북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150mm, 덕유산과 지리산 등 많은 곳에는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태풍이 북상할수록 지난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에 잠겼던 수해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주민들이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텐데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전북 남원 금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을 때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집 벽이 이렇게 무너진 채 방치가 되고 있고 또 이쪽 집은 이렇게 마당 전체가 붕괴가 돼서 철거가 됐습니다. 한 주민 집에 들어가서 제가 상황을 살펴봤는데 집 벽도 바닥도 아직 덜 마른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임시 대피소에서 돌아온 일부 주민들이 집 마당이나 옥상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곳이어서 비 피해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많은 비가 또 예보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강한 바람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비가 적게 오는 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모두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내일 자정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재민은 다시 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인데 일단 섬진강 제방은 지난주 화요일 응급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무너진 100m가량 구간을 흙과 모래로 다시 채우고 제방 안쪽으로 큰 돌덩어리를 쌓았는데 익산국토관리청은 지금 한 복구 작업은 응급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항구적인 복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섬진강댐은 어제부터 초당 최대 3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 금지면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앞서 뉴스특보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태풍은 강풍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섬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의 강대식 이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후 들어서 비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하고 지금 바람하고 동반해서 지금 태풍을 불게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보내주신 영상이 지금 이제 막 나가고 있는데요. 태풍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 파도가 좀 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좀 대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기예보 접하 이후로 주민들, 선박을 관리하는 선조님들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안전한 곳에 지금 피항하거나 선박을 피항하거나 고개로 이동하고요. 안전한 곳에 절로가요.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전화상으로도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안전한 곳에 그렇습니다. 계시죠? 예. 근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어선이나 어장도 좀 걱정입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어장은 이미 악망을 했고요. 양식장은 아직 혜태 양식장인데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지금 모든 소형 선박들이 피항하거나 좀 안전한 곳에 지금 대피하고 지금 결박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 부안 위도의 강대식 이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전라북도에 신고된 피해 상황 있습니까? 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전북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군산과 부안 등의 여객선 4개 항로는 모두 통제됐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탐방로 130여 개 가운데 대부분의 탐방로가 입산이 금지됐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새만금 방조제 해안도로 모든 구간이 통제되며 하천 수위에 따라 전주 도심 등의 다리 아랫길과 산책로의 출입도 통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풍에 대비해 선박과 어망 등 수산시설과 항만시설, 건설 본사장의 타워크레인과 건물 밖 간판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특보에 지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안전 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보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대피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면사무소 등을 통해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태풍 바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전라북도에 큰 피해를 줬던 볼라벤과 또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전북 지역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모두 11개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불어왔던 태풍 볼라벤은 전북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 바비가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면서 강도는 더 세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인데요. 바비는 서해를 타고 북상하는 동안 지금의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또다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지금부터는 취재기자와 함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전북은 현재 순창과 남원 그리고 고창 등 남부 지역 3개 시군과 남부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이 특보는 저녁 7시쯤 확대될 전망인데요. 지금은 어떤지 전북 14개 시군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서해안 남부 전북 부안군 살펴봅니다. 예. 이 화면에 보이는 곳 곰소항인데요.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고요. 또 화면에 빗물이 맺혀서 지금 시야가 흐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 파고가 높게 뛰고 있진 않는데요. 강한 바람에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항구에 어선 여러 척 피항해 있고요. 바닷물이나 시설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꼼꼼히 정박돼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1시간 전에 또 살펴봤었죠. 내륙 지역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남원의 한 하천 모습입니다. 예. 이 CCTV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와 뒤쪽 산에 심긴 나무 모두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예. 남원은 이번 태풍으로 바람보다 호우 피해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에는 2.2mm의 적은 비가 내렸지만요. 이 화면 인근 뱀사골 계곡 부근에는 벌써 25.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뱀사골 주변 지역도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어둡고 또 흐린 상태라서 금방이라도 큰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대 주민분들 또 지나시는 분들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또 저희는 서울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태풍이 가장 근접해 있는 제주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법함 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제주에서 태풍의 영향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귀포시 법함포구에는 비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폭발을 일으키며 포구를 향해 계속 밀려들고 있는데요.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쪽 20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면서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렸고 한림은 85, 중문은 70, 청산은 68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임 기자, 실제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4시 기준으로는 제주 지역에 관측된 최대 풍속이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36m를 넘었고 제주공항도 초속 32m를 넘었습니다. 강풍으로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회수동의 일부 가로수가 꺾이면서 교통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숙박업소 간판과 제주시 이동의 음식점 각판이 떨어지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후 3시 기준 100여 건의 피해 접수가 됐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모든 해상엔 최고 10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만조 시간대도 겹치면서 월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된 상태고 제주공항은 태풍특보로 항공편 운항이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 기상청을 연결하겠습니다. KBS 연안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진규 위원님,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북상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시각각으로 태풍의 중심 위치를 이 레이더 영상을 활용해서 제가 스스로 좀 혼자 임시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진도로부터 약 서남서쪽으로 이 약 174km 떨어진 해역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전망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이루어진 다음에 정식적인 태풍 정보로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태풍의 눈이 자세하게 보이는 상태로 봐서는 아직까지 태풍은 굉장히 좀 잘 발달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측망을 토대로 해면 기압을 조금 관측을 해보면 현재 가장 낮게 관측되고 있는 지역은 이쪽 전남 해안 쪽으로 떨어진 도서지방에 972.2헥토파스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 태풍으로부터 거리가 2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지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약 950헥토파스칼로 전 시간 1시간 전보다 약 5헥토파스칼 상승하며 세력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태풍이 950헥토파스칼급 강한 태풍으로 이 세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태풍의 주변에 불었던 강풍의 정도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초속 최대 순간 풍속이 43.4m로 찍힌 가고도 관측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관측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요. 때문에 주변의 해상에 있는 관측 부위를 가지고 이 바다의 상태를 토대로 현재 강한 바람이 부는 정도를 감안을 해본다면 현재 지금 가고도 부근의 부위가 유입 파고가 8.7m, 최대 파고가 12.7m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까 관측된 약 최대 순간 풍속 40여 미터의 속도는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강한 바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서쪽 연안을 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차례 위성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름의 운정 온도를 토대로 현재 태풍의 강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태풍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으로 이 보라색 영역이 나타나는 구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약 온도가 영하 80도에서 영하 70도가량의 매우 낮은 분포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은 분포의 구름 운정 온도라는 것은 굉장히 대기 상층부까지 구름이 높게 발달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태풍은 아직까지 이 주변의 구름이 체계적으로 두텁게 발달한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이 매우 강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 진로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네, 계속해서 이 레이더 영상과 위성 영상을 사용해서 태풍의 중심을 토대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태풍의 전 시간의 이동 경로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속도는 약 20에서 25km 정도의 이 사이에 있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소 느린 상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진로 방향은 지금까지는 약간 서쪽 성분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풍의 3, 4분면이 이 남서쪽에 있는 비구름 대들이 조금씩 와야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태풍이 조금 더 북진해서 약간 북북 동진을 하는 경로로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레이더 분석을 토대로 태풍의 중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파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기존에 나갔던 태풍 정보와 파란색 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라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재까지의 레이더 중심을 토대로 분석한 태풍의 중심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간 태풍 예보는 매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태풍의 중심 구역과 잘 일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바람의 분포를 보시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매우 강한 이 남서풍류들이 대기 상층부에서 불고 있는데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상을 경유하는 기간 동안에 점차 이러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태풍은 북진에서 다소 북동진하는 형태를 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일까지 우리나라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 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이 태풍의 현장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제보 영상을 김혜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혜주 기자, 제보 영상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전해주십시오. 네,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청자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에서 시청자 강영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오후 2시 15분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렇게 파도가 높게 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보이는 건물이 해녀분들의 탈의실입니다. 평소 만조 때 해수면이 이 정도로 높지는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높은 파도가 해녀 탈의실에 있는 곳까지 들이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시청자 장문영 님이 보내주신 사진과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쯤 촬영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양둔장입니다. 제보자께서 이렇게 쿵 하는 소리에 나가서 보니까 지붕이 저렇게 날아간 상태였다고 하는데 지붕이 20m 정도 떨어진 그 제보자의 집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주택의 그 전기가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시청자 이명재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그 애월읍 하가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한 바람에 주택 2층 베란다 외부의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는 모습입니다. 유리창 파편 일부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도 떨어져서 차량 일부도 파손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람을 타고 파편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 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돌풍에 건물 뒤편 창고 형태의 가건물이 쓰러진 모습입니다. 쓰러진 판넬이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더 강한 돌풍이 반복적으로 불고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 바깥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진도군에서 제보자 김광철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진도군 의시면 초사리 앞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높은 파도가 이 보시는 그 방파제를 넘어서 이제 도로에 세워진 제보자 차량을 이렇게 덮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해안도로까지 밀려올 수 있으니 그 해안도로를 통행하시는 운전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 기자, 어떻게 제보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픽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장 손쉬운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메시지를 보내듯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신 뒤에 오른쪽 위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KBS 뉴스 특보에 수시로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보내실 때는 촬영 시간과 장소,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는 건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무리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건 위험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 바비는 현재 서귀포 서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2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현재 서해상과 남해상,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태풍특보 확대 발효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내일 새벽쯤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태풍 반경에 들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진로와 근접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람이 초속 40에서 60m,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또 비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중에서 전남 지역에서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국지
정체성 호우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제주도와 호남, 경남 남해안과 이 경북 서부 내륙,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최고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태풍 때문에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는 태풍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 생방송으로 재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KBS는 태풍의 현재 상황, 예방 요령 등을 전해드리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박노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특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